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뭘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우에니시 아키라, 옮긴이는 박재영,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책값은 15,800원, 총 페이지 수는 255쪽, 초판 일쇄는 2021년 6월 14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에니시 아키라, 심리학자이자 저술가, 일본의 명문 가큐슈인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95년 일본 노동성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공인 산업 카운슬러를 취득했고 2001년에는 미국 이온드 대학에서 명예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랜 연구 끝에 심리학의 성공 철학을 결합한 독자적인 성공학 이론인 성심학을 확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심어주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출간된 책으로는 혼자의 힘을 키우는 법, 당황하지 않고 야무지게 말합니다.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단단한 내가 된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 푸념도 습관이다. 둔감력 수업.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마음 청소 등이 있다. 지금까지 불운이 이어진 사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어 라며 부정적인 생각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 라며 자신을 낮춰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다가온 운도 멀리 차버립니다. 자기 긍정감이 낮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좌우되면서 수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나는 반드시 좋은 운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행동을 끌어내고 타인에 대한 태도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속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면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던 부정적인 말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태도, 이기적인 행동 등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주위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살피고 손해보는 일도 가끔씩 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하게 되죠. 이처럼 작은 언행의 변화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좋은 인생을 보내려면 날마다 주어진 선택에서 자신의 마음이 긍정적이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운을 끌어당기려면 자기 자신을 반드시 좋아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내 자신이 싫다고 생각하면 꿈을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좀처럼 긍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나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운을 얻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과거의 자신을 향해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하나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영원히 자신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렸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성장했다고 생각하자 라고 과거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과거의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우린 실수하고 다치면서 성장합니다. 자기 긍정감이란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자신을 믿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기 긍정감을 높이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칭찬할 만한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찾아 글로 쓰는 것이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긍정감이 몰라보게 자라날 테니까요.
자신의 단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성격인 내 자신이 싫다라고 자신을 부정하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단점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자신을 인색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절약가이거나 경제관념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걱정이 많은 성격 또한 관점을 달리하면 신중하고 매사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에 대한 관점을 바꿔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심리학에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생각을 달리해서 단점도 장점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부탁한 일을 거절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싫으면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거절하세요. 누구에게나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절한 일로 인연이 끊어진다면 그 인연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얕은 인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운을 끌어당기려면 평소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에 영향을 받듯이 내가 하는 말이나 태도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그렇게 서로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잊어도 되는 사소한 일로 마음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기에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 인생의 시시한 일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망치지 마라. 인간관계의 대가, 미국의 데일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고민해도 되는 기한을 정해보세요. 고민하는 기한을 정해놓으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옛말에 재주가 짐이 되는 법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뛰어난 기술이나 재주가 있으면 그것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술이나 재주든 익혀두면 좋다라는 가르침도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보다 잘하는 일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습니다. 끈기 있게 찾아보면 반드시 보입니다. 가능한 한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싫다라는 감정도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자신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라면 분명히 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가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믿는 마음이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그 자신감이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이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운이 좋아지는 자격 따위는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좋은 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가짐이 운을 부르고 행복을 만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돈이나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서 해법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못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 현실과 마주하려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 믿음이 내가 처한 나쁜 조건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플라세보 효과를 알고 있나요? 실제로는 약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데 이 약을 먹으면 몸 상태가 좋아진다라고 믿고 먹으면 효능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치료에는 심리적인 상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세보 효과를 우리의 생각 습관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무슨 일이든 굳게 믿은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좋은 운을 만날 수 있다. 좋은 일이 잔뜩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어보세요. 실제로 운이 따라올 겁니다. 못한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그런 생각이 모여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념을 가지려면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위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도 주눅들지 않고 담담합니다. 남의 의견은 참고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정도의 각오를 다져야 꿈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치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종합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매일이 즐겁다, 일하는 보람이 있다, 나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좋은 운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프랑스의 격언 중에 듣는 사람이 욕쟁이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험담은 듣는 사람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나는 험담에는 흥미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면 험담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서는 조심하게 될 겁니다. 남에 대한 험담은 운을 가장 멀리 차버리는 말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화제를 선택해보면 좋습니다. 긍정적인 대화 속에는 부정적인 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아랍에는 진리의 화살을 쏘려면 그 끝을 꿀에 담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아플 수도 있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는 꿀처럼 달콤하고 다정한 말로 에둘러 표현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보았을 때 거북한 말뿐이다. 표현 방법에 가시가 돋쳐 있다. 어쩐지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 정보에 더 이상 다가가지 말고 말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표현이 곧 메시지입니다. 안 좋은 표현 방식 때문에 불편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과감히 차단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피터팬을 쓴 영국의 작가 제임스 매슈 베리는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매력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합니다. 정말 뛰어난 장점과 매력이라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납니다. 불행에 가까운 곳에는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행복에 가까운 곳에도 불행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행복인지 불행인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노자가 노자 도덕경 58장에 남긴 말입니다. 인생이란 신비로운 것이어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일어난 불행한 일이 지금의 운을 얻는 계기였다 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인생의 궤도 수정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은 긍정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면 달콤한 행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현명한 사람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생을 바꾼다. 고대 중국에 전해져 오는 역경의 한 구절입니다. 운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면 여러 갈래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야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완벽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운을 스스로 물리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는데 완벽을 추구하려니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노력은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잘하면 된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야 행복해집니다. 규칙대로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못하는 일도 있다고 너그럽게 생각해야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고통스럽고 불행하기만 한 일을 끙끙거리며 놓지 못하는 것보다는 단호하게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살다 보면 온갖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 중에는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다독여 보세요.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은 자신이 집착한 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부처는 집착을 없애면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지요. 사람에게는 크건 작건 집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 때문에 지금도 친구를 사귀기가 겁이 난다라고 털어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다. 꿈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고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꿈은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내가 되고 싶다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빛날 겁니다. 꿈의 내용과 시기를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막연하게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무엇이 자신의 행복인지 몰라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사진이나 글로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뇌는 말을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정보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진이나 글로 꿈과 목표를 표현하면 뇌와 마음에 확실히 새길 수 있고, 그러면 소망을 끌어당기기도 쉬워집니다. 꿈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것이 어중간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그 꿈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갈증나는 목을 축일 수 있다라는 독일 격언이 있습니다. 달걀을 깨야 오믈렛을 만들 수 있다라는 프랑스 격언도 있죠. 이 말들은 결과는 행동에서 생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격언이나 민화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먼 옛날부터 운을 얻으려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라고 무심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누구든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감히 행동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동력을 익힐 수 있을까요? 재미있어 보이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일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어깨에 힘을 빼고 앞일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합니다. 재미있어 보이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해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좋은 기회의 횟수를 늘리려면 행동력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회는 외부에서 찾아오니까요. 마음속을 긍정 에너지로 충만하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이나 외출하는 장소를 다양하게 넓히면 그만큼 기회도 많아집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으니 기회를 잡으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운을 끌어당기려면 때로는 내키지 않거나 못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라며 포기하거나 어차피 실패할 테니 하지 말자라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행동하면 뜻밖의 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보잘것없어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난 원래 이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작은 첫발을 내디딘 뒤 지치지 말고 밀고 나가보세요. 여행 동호회에 가지 않을래? 친구들하고 파티를 기획했는데 괜찮다면 참가해보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친구나 지인에게 어떤 일을 권유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약이 있거나 영업 목적 또는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는 일이 아닌 이상 최대한 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장소에서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싶어하는 신의 선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운을 만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꿈을 갖고 마음의 긍정 에너지를 늘리다 보면 우연한 운이 점점 많아집니다. 싱크로니시티,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불리는 이런 일은 성공한 사람이라면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또는 행동력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누군가가 제안을 해오면 가벼운 마음으로 응해봅시다. 행동력을 익히고 싶다면 밥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혼자서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주위에서 행동력이 있는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혼자서도 무엇이든 잘합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나러 가고 흥미있는 일을 찾으면 함께할 사람이 없더라도 혼자서 도전합니다. 행동한 총량이 기회의 수를 결정합니다. 운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운을 얻기 쉽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자신도 소중히 여겨져서 좋은 운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소한 약속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소중히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어 운에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는 인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제자가 있더라도 화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애정을 담아 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깁니다.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칠게 대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실로 성실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실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거만하거나 거드름 피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좋은 평판이 곧 좋은 운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 앞에서만 좋은 얼굴을 해봤자 감춰둔 마음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양보는 모든 투쟁을 끝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누구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양보한다 해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당신에게 양보할게요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연스레 운도 끌어당깁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운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지면 당연히 운도 멀어집니다. 그러니 싫어하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나쁜 점만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뿐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속에 즉 부정의 기운이 발생하고 움직이면 긍정의 기운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피곤하거나 우울감이 들 때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더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장소에 가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매우 아늑해서 마음이 치유된다 하는 장소에 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바라는 장소는 자연입니다. 지나친 모든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다. 우리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건강이다. 서양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입니다. 그러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되도록 계단을 이용한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신경 쓴다. 술이나 담배 등 몸에 안 좋은 것은 삼가고 채소 등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요가와 댄스, 수영, 스트레칭 등 반드시 운동을 한다. 중요한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날마다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이 방법이 잘 맞는다라고 느끼는 건강법을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건강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한 최우선 조건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좋아하거나 즐겁거나 기쁘다고 느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일이 없다면 이 기회에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란 한 번으로 끝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서 삶의 보람으로 이어지는 즐거운 일을 뜻합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는 사람도 휴일을 활용하면 취미를 즐길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장소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평소에 자신이 지내는 장소를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내는 공간의 상태는 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다면 식탁 위나 침대 등 작은 공간부터 정리해 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깨끗이 닦고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지나간 일은 맑은 거울 같고 미래의 일은 칠흑처럼 어둡다. 명심보감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전전긍긍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맹자의 말에 거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는 장소나 집, 즉 환경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거이기는 새로운 장소나 환경으로 옮기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운이 안 좋다, 불행한 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기분이 든다면 지금 처한 환경에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환경을 바꾸면 기분 전환이 되곤 합니다. 이사처럼 과감한 행동은 아니더라도 출퇴근 경로를 바꿔보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오랫동안 질질 끌고 있다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환경을 바꾸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자기 중요성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나는 중요한 존재여야 한다.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와 같은 욕구로 돈에 대한 욕심이나 물욕보다 훨씬 강합니다. 인간관계학의 대가 데일 카네기도 인간의 욕구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감을 잃고 자기 중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칭찬을 해주면 상대방은 크게 기뻐합니다. 괴테는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탈무드에는 사람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답게 명예로운 사람이다 라는 격언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위인과 문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칭찬이 우리의 잠재성을 일깨우고 사기를 북돋아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표현해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결국 그 운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기꺼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목차를 읽겠습니다. 시작하며 운을 끌어당기세요. 운이 당신 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장 운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특별한 존재,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방법. 지금 후회하고 있다면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을 칭찬한다. 단점도 다시 보면 장점이 된다. 나는 나, 너는 너. 거절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싫은 사람을 떠올리는 데는 단 1분도 낭비하지 마라. 고민의 유통기한을 정해두자. 내 안에 위대한 나 찾기. 2장 운이 좋은 척하면 운이 진짜 좋아진다. 일단 믿는다. 머릿속으로 긍정적인 내 모습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세상에 운이 나쁜 사람은 없다.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불운을 떠넘기지 않는다. 믿는 대로 된다. Why not?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열정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3장 모든 말에 운의 씨앗이 숨어 있다. 말 한마디 예쁘게 했을 뿐인데 분위기에 휩쓸려 험담에 동참하지 마라. 대화의 시작은 가볍고 즐겁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안 좋은 건 듣지도 전하지도 마라. 잘난 척은 인간관계의 독이다. 사과에도 요령이 있다. 주장은 부드럽게, 의견은 당당하게. 누구에게나 통하는 마법의 말. 한 번 뱉은 말은 취소할 수 없다. 4장 부정적인 생각은 찾아오는 운도 막는다. 재수 없다는 생각을 지운다. 실패가 진짜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큰 시련 뒤에 숨은 의미. 나쁜 일과 좋은 일은 손을 잡고 온다.
원래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도 좋다. 완벽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없다.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과거에 집착하느라 현재를 망치지 마라. 5장. 꿈이 있는 사람에게 운이 함께한다. 바라면 이루어진다. 꿈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다시 태어나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한다. 꿈으로 가는 징검다리. 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덧칠한다. 잠재의식도 꿈꾸게 한다.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을 최우선으로 한다. 꿈을 장르별로 나눈다. 꿈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꿈을 이루었어도 인생은 계속된다. 6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운이 좋아지고 싶으면 일단 한다. 한번 해볼까? 가벼운 마음으로. 꿈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간다. 왠지 끌리는 일을 한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바쁘다는 말은 핑계다. 때때로 행운은 하기 싫은 일 속에 숨어 있다. 낯선 일을 즐긴다. 매일 조금씩 끝까지 한다. 혼자라도 좋아. 7장. 운은 사람을 타고 온다. 호감도 스펙이다. 사소한 약속일수록 사소하지 않게. 상처 주지 않는 다정한 거짓말.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아끼는 마음.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지 않는다. 강약, 약강 말고 강강약약. 양보는 미덕이다. 나와 다른 가치관도 존중한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점은 있다. 입을 닫고 귀를 연다. 8장. 일상 속 작은 운을 발견한다. 소소한 수다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일상 속 작은 쉼의 중요성. 나만의 장소를 만든다.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다. 휴일은 취미에 몰두한다. 열심히 일한 나에게 상을 준다. 청소로 마음을 정돈한다. 나이 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새로운 장소에 머문다. 9장. 남을 위하는 마음이 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온다. 바라지 말고 준다.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돌고 돌아 나에게 온다.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나의 재능을 세상을 위해 쓴다. 존재만으로 선물인 사람. 손해보는 게 이득이다. 자선은 최고의 미덕이다. 운은 나눌수록 커진다. 10장. 웃음과 운은 전염된다. 가벼운 칭찬이 상대를 춤추게 한다. 누구에게나 장점은 있다. 독이 되는 칭찬, 약이 되는 칭찬. 부정은 부정과, 긍정은 긍정과 친하다. 너의 소중함을 나의 소중함처럼. 분노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남의 꽃밭을 망치지 않는다. 상대방의 기분을 눈여겨본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격려는 가장 큰 응원이다. 지금까지 뭘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누구나 행운과 불운을 경험합니다. 제 생각에 운이란 어떤 신비한 존재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맞설 수 없는 거대한 환경, 상황, 기회, 분위기 등을 가리킵니다. 운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사람이 운명이다라는 책에 나온 것처럼 나와 도움과 배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몰랐을 때보다 서로 만남을 가질 때 양쪽 모두가 더 나은 사람들이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더 자주, 더 많이 만나는 것이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줄이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 보면 때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들, 가령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나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처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도 만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면 안 됩니다. 밥을 먹다 돌을 씹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밥 먹기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엔 좋은 사람들, 내게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제도 저는 처음 뵙는 두 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의 전문 지식에 대해서도 조금 배울 수 있었죠.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정말 한 우주가 내게 다가오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편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기 전에 나부터 잘해야겠다. 내 앞가림부터 잘하자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나부터 괜찮은 사람, 해가 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익이나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기꺼이 저와의 사귐을 가지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주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시시때때로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에 정형화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 가지 원칙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무엇인지는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며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눈앞의 상대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도움을 주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왕에게 맹자는 너는 왜 하필 이익을 묻느냐? 오직 의가 있을 따름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맹자는 이익보다 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오로지 의가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맹자의 일가를 돌아볼 때 어느 쪽이 내게 이익인가 하는 기준보다는 어느 쪽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옳은 행동인가 라는 기준을 갖고 사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리적인 불안감은 낮아지고 만족감은 상승하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산전수전 겪다 보니 세상에 무슨 큰일 날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듯 합니다. 꼭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거의 없고 그저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만 책임지며 살면 될 뿐이니 저는 제 삶에 대해서 크게 아쉽거나 서운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특히 저는 남들이 가진 것, 남들이 성취한 것에 대한 부러움이 점점 줄어드는 게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나는 나대로 내 인생 살아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얼마나 속 편한지 모릅니다. 저는 운이란 것에 우리의 선택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행운 또는 불운을 스스로 매일 매 순간 선택합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가령 약한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애쓰면 요절하지 않고 평균 수명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고난 건강 체질 중에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다가 요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옛말에 나무 잘 타는 놈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헤엄 잘 치는 놈 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강점을 너무 과신해선 안 된다는 얘기죠. 눈사태처럼 한 인간을 완전히 질식하게 만드는 인생의 커다란 재앙도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작고 좋지 않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마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결국 스스로 불러들인 불행입니다. 제가 겪은 불운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기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외부로부터 온 불행은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게 아닐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부터 잘하자, 좋지 못한 선택을 피하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명은 선택입니다.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